중국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하지 않을까요? 사형을 집행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3개국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언어, 문화, 음악,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공유하고 있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가 아닌 새로운 주제를 갖고 왔어요. 요즘 너무 중국어 영상만 편집하다 보니까 좀 머리를 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새로운 주제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중국의 사형제도. 머리를 식힌다면서 주제가 너무 무겁죠?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냐 아니면 유지하냐라는 내용으로 참 논란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형제도는 어떻게 세워진 건지 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과연 유지하는 게 좋은지 폐지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만큼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형에 적용되는 죄명 또한 가장 많은 나라예요. 2015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에 적용되는 죄명이 모두 46개라고 해요. 크게 10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10가지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물론 이 법에 저촉된다고 다 사형 판결 받는 건 아닙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만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8장 횡령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나라나 직권을 남용해서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다 사형에 처하는 건 아니고요. 정도에 따라서 대부분은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는데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횡령죄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은 2005년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2009년 12월에 사형을 집행한 양예밍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사이에 직권 남용으로 공금을 6,800만 yuan 횡령했대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화로 약 117억 정도 되겠죠? 엄청난 금액을 횡령했고 중대한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의 사형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형 판결 후에 바로 집행하는 것과 사형 집행유예 2년이라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하지 않고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는 이 제도는 중국에만 있는 법률 제도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당장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안건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 사형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무기도형 혹은 더 감형해서 25년의 유기징역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국가 기밀이라서 발표된 적이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 이탈리아의 반사형 조직,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어느 조직이 보고한 2006년 사형 집행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에 전 세계에서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5,628건인데 그 중에 5,000건 가까이가 중국에서 집행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범죄를 저지를 때 만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임신한 여성,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만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악렬한 수단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이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형 집행 방법은 어떤 방식이 주로 쓰일까요?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대부분 총살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주사 집행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贵州省遵义市에서 처음으로 주사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약물을 투입한 후에 사형수는 90초 내에 사망했다고 해요.
중국의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만나본 사형수들 중 대부분이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경련이나 고통이 거의 없이 몇 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먼저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사망에 이르는 약물을 투입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통 없이 끝낼 수 있죠.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제조해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투입된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총살 집행이 가장 원가가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는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기계 설비가 필요 없이 총 한 자루와 탄알, 그리고 뒤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벽이나 혹은 나무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사형장까지 가는 과정에 그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삼엄하겠죠. 에스코트 차량, 그리고 경찰차, 그리고 사형수가 탄 차량, 경비원, 이렇게 거의 100명가량 되는 사람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적인 비용이 꽤 든다고 하네요. 주사 사형 집행법이 나오면서 이러한 과정을 줄일 수 있어서 더 경제적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냐 아니면 주사로 집행하냐 하는 건 단순히 비용적인 면을 떠나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무력으로 위협하는 효과로 처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국가 재정 면에서 매년마다 사형수 한 명에게 내려지는 비용이 700웬 정도라고 해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겠죠. 주로 사형을 집행한 후에 운구비, 그리고 화장비, 화장한 후에 또 운반비, 그리고 포고비,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런 죄 때문에 사형에 집행했습니다라는 어떤 공고하는 그런 비용 등 여러 가지 이런 뒤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홍혜승입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사실 사형에 대해서 기사나 뉴스로 정말 많이 접했어요. 중국에서는 흉악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중앙 CCTV 뉴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그런 뉴스를 접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判处死刑并剥夺政治权利终身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거나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무조건 사형 판결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저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2건 일어났잖아요. 남편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모텔 투숙객을 살인한 사건. 이런 경우는 중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형 판결입니다. 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미 전 세계의 70% 정도의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때요? 제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게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시절 23명의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죠. 그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사실상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1994년부터 97년까지 사형 집행을 실행했던 4년 동안에 매년 평균 607건의 살인죄가 발생한 데 비해서 사형제도 집행을 멈춘 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800건의 살인죄가 발생해서 3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작년에 1995년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쿄 지하철역 옴진리교의 살인가스 테러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1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3년 만이죠. 마스모도 교주 등 13명은 2009년까지 모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사형 확정 후에 6개월 이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범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 집행이 중단되었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전원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사건 외에도 근래에 사형 집행을 예전보다 더 자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제가 2015년 한국의 기사에 실린 데이터를 우연히 봤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사형 또한 살인이다. 다른 형벌과 달리 집행이 종료될 경우 재심 등의 절차로 피고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사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권 존중과 범죄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목숨을 끊을 권리는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는 헌법 제10조를 이유로 사형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오판이었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중국도 사실은 사형을 오판해서 집행까지 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진범을 찾게 되어서 사망자 가족에게 국가적인 배상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판을 했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잖아요. 가족들에게는. 국가적으로 아무리 큰 배상을 해준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겼는데 그 상처가 과연 치유될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사형제도의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악범에게 인권 따위는 필요 없다. 흉악범들을 구치소에서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건 세금 낭비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율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주장일까요? 검사는 77%, 변호사는 51%가 사형을 찬성하는데 그 반면에 판사와 로스쿨 교수의 54%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폐지해야 할까요? 박홍미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